7월 29일 이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9조 3,187억 원과 영업이익 60조 5,42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안은 공제 한도와 주택 기준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이달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향후 FOMC 결과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7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내달 국고채 발행 규모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 79조 3,187억 원, 영업이익 60조 5,426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56.8%, 영업이익은 무려 557.2%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6%에 달했고, 당기순이익은 93조 9,226억 원으로 순이익률이 118%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131조 8,95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HBM과 AI 서버용 D램 등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확대가 실적을 이끌었으며 HBM4는 하반기 본격 생산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2026년 설비 투자 규모는 40조 원 후반대로 예상되며 청주 M15X 신공장 양산 일정도 앞당길 방침입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핵심 혜택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세부담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2024년 장특공제 혜택의 78.6%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집중됐다며 제도의 역진성을 지적했습니다. 공제 한도 10억 원이 도입되면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기준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12억 5천만 원을 넘는 시점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쟁점은 부부 공동 명의입니다. 인별로 한도를 적용하면 부부가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혜택을 받아 규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업계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주택 한 채당 총 10억 원으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무려 4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달 들어 달러원 환율은 5.61% 하락하며 1,549원대에서 1,462원대까지 90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SK하이닉스의 ADR 환전자금과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집중되며 환율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계속될지는 오늘 밤 발표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국내외 15개 기관 모두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 수위가 핵심 변수입니다. 미쓰비시 UFJ 은행은 워시 의장이 물가 대응 신뢰성을 강화하려 할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연준이 깜짝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달러원 환율은 다시 급등할 수 있어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 둔화와 물가 안정 신호 속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가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주 열리는 7월 FOMC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펜 이코노미스트는 6월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폭이 5만 7천 명에 그쳤고 이전 두 달치도 도합 7만 4천 명 하향 조정되는 등 고용 증가세가 뚜렷이 완만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화 및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누그러지는 등 디스인플레이션 신호가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7월 FOMC와 9월 FOMC 사이의 간격이 연준 달력에서 가장 길어 8월 잭슨 홀 회의를 통해 추가 긴축 여부를 가늠할 공간이 생긴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금리 결정이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8월 국고채 발행이 예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국고채 전문 딜러 협의회에서 내달 발행 규모가 정상 페이스를 되찾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발행 비중과 관련해서는 단기물 비중을 늘리고 장기물 비중을 줄이는 기조를 유지하되 장기물 비중이 가이던스 하단인 30%를 밑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다음 달 17조에서 17조 5천억 원 수준의 경쟁입찰 발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달 경쟁입찰 발행 규모인 16조 원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SK하이닉스의 국고체 시장 유입에 대해서는 8월 당장은 아니지만 하반기 중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습니다. 내년도 국고체 발행 규모는 오는 8월 말 예산안 발표 시점에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